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 금요일날 미 증시가 거의 반등 없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사실 주말 사이에 많은 우려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밀 때 확실히 밀어버리고 반등도 시원시원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못내 아쉬웠던 오늘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급락을 할 때는 동반해서 급락을 하고 흔히 말하는 이 악성 매물이라고 하죠. 악성 매물들 한번 정리가 끝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전체적인 시장 그리고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또 지수가 버텨주고 너무나 잘 버텨줬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안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 증시 급락에도 생각보다 잘 버티는 국내 증시, 그러나 아직까진 섣불리 시장을 애단하기는 쉽지 않을 듯 싶습니다. 확인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섹터 없이 테마만 가득한 불안정한 시장이 연속된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업종이 사실 오늘은 뭐 좀 있었죠. 우주항공 쪽에 하나의 업종이 좀 돌았지만은 뭐 명확하게 예를 들면 뭐 IT 반도체라든지 명확하게 제약바이오라든지 명확하게 2차 전지라든지 명확하게 차화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의 섹터가 연속성을 띠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여전히 테마판이고 종목 장세 속에 소수의 수급주만 강세를 보이고 그러한 소수의 수급주가 지수를 왜곡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시장이. 자, 오늘 지수 보면 양 시장 거의 빠지지도 않았죠. 코스피가 0.28%, 코스닥이 0.3% 빠졌기 때문에 미 증시 마이너스 4%, 3%, 예? 2.7% 빠진 거에 비하면 거의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수준의 지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미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하려고 여전히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전일 1255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1265원인데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뭐가 하나도 안정적인 부분은 없죠. 상해, 홍콩, 중국 증시는 5월 4일까지 노동종 휴장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할 부분은 없고 니케이가 의외로 셌다, 즉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셌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양 시장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거래대금이 코스닥 기준에 6조 6천억, 코스피 8조 9천억, 이 중에서 또 삼성전자 1조 가량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조, 한 8조 정도 였기 때문에 코스닥도 많이 줄어들고 양시장 다 아무튼 거래대금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변곡점이 임박했다, 위든 아래든 변곡점이 임박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벤트 잘 준비해서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라고 지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전주 미 증시가 아마존의 마이너스 14% 폭락에 따른 쇼크와 주요 기술주들의 급락 및 여타 전체 업종의 하락 영향에 따른 마이너스 4%대 폭락을 기록한 가운데 사실 아시아 증시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특별한 시장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일부 상해 봉쇄 조치가 해제 혹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제외하면 사실 뭐 하나 변화된 모습이 없는 가운데 일단 지수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후장 니케이와 함께 낙폭을 축소해준 부분은 아주 매우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의 지수 위치에서 시장을 지탱해주는 주체가 아주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개인의 힘인지, 그리고 수급의 유입이 연속성이 없는 선에서 지금의 지수 위치가 방어가 될 수 있을지, 또한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소수의 종목이 지수를 지탱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을지에 대해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미 증시가 전주 목요일이죠. 플러스 3%대, 그리고 금요일 마이너스 4%대 하락이라 연이틀 폭을 합산해 보면 마이너스 1.5% 정도 미미한 정도라
그래서 그런 건지 미미한 건지 이건 앞으로 있을 FOMC 발표 이후 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뭐 말이 분분하죠. FOMC에서 뭐 금리를 발표하면 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악재 소멸이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바닥이 그때 나와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말들이 많은데 사실 뭐 하나 정확히 누군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확인하고 뭔가 포지션을 정리해도 저는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번 FOMC에는 이변이 없는 한 0.5% 인상과 더불어 다음 달에도 그 다음에도 빅스텝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나 이는 사실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증시에 크게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금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허나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은 테이퍼링이 이번에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고 자 매달 얼마씩 어느 정도의 규모를 올해 축소할 것이라는 단서가 여러분들 아시나요? 시장에 공개된 내용이 전혀 없는 가운데 단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불분명한 금융정책이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불확실성보다도 불확실성인데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럭비공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틀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월 1000억 달러씩 줄이겠다. 그러니까 채권을 매각하겠다. 그러면은 100조라는 시장의 유동성을 매월 흡수를 하는데 이 규모를 키워서 예를 들면 연말까지 1조 달러의 달러 유동성을 축소를 하겠다. 이거는 시장에 풀려있는 돈을 고지고대로 회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오게 된다면은 어디든 임팩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채권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다른 곳으로 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금융정책 과정 속에서 많은 신흥국의 부도와 그로 인한 연쇄의 이 외환위기 등등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어디로 불똥이 튈지 그런 것까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연준의 이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나 이런 데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시장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그나마 시장 낙폭을 조금 잡아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확인하자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꼭 뭐 시장을 확인하는 거지 지금 뭐 갈 종목분들은 다 가고 올라갈 섹터는 다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뭐 지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수가 이렇게 약할 때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점이 문제고요. 가는 말만 가고 강한 종목만 가기 때문에 내가 신고가에 있는 강한 종목을 매매할 자신이 없다. 그런 종목에서 트레이딩 할 자신이 없다 하면 차라리 쉬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매매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테크니컬한 기술, 그 다음에 경험, 그리고 시장을 보는 안목 등등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거고 상당히 지금 시장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 그런 시장이 연속되고 있네요. 자, 바로 이어서 보면 오늘도 지수가 장 초반부터 개파락 출발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 시장 안에서는 곡물, 해지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좀 이어갔는데요. 러시아가 5월 9일 원래 승전 발표를 하려던 부분에서 전면전 선언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과 35개국 식량 수출, 식량, 곡물 수출 통제 등 여기에 지수 약세에 따른 해지 테마의 부각 등까지 해서 관련 종목군들이 또 대거 오늘 시장의 강한 테마로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대주산업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뭐 대한제당 우 뭐 등등 움직였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매매라 저도 전부 다 대응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부 다 대응은 하지는 못했었고요. 뭐 이제 유럽에서 식용유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판매 제한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서 알고 있던 내용이라 올라올 때 뭐 돌파 매매로 일부 종목만 매매했을 뿐 뭐 뚜렷하게
이쪽에서는 매매는 이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 동팜 테이블이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시간에 오른 거는 내일 일단 대응을 안 할 생각이고요. 천연가스 그 외 석탄 섹터 오늘 S&T 에너지가 강세를 좀 보였고 전일 상한가에 갔던 SH 에너지 화학 등등이 있는데 이쪽 섹터도 지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 대한 이야기, UAM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어제 방송에서 5월 3일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 이쪽 섹터는 전부 다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 철강 테날리스가 시간에 5%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죠. 호실적으로 인해서. 그래서 미국 강관 관련 종목군들 강세 마감하는 정도에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그 종목 움직이는 그 테마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가에 가고 강한 종목 위주로 계속 트레이딩 하는 대응 정리량만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종목군들 보죠. 일단 전일 상한가에 들어갔던 SH 에너지 화학인데 주말 사이 전면전지 이슈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가가 다소 좀 높게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시가가 좀 높다 보니까 시가부터 좀 매매는 하기 힘들었고요. 이거는 기준점만 제가 회원님들한테 좀 잡아드리고 저도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어제 상단은 좀 못했었고 전일 상단을 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상단은 좀 못했었고 시가 이하부터 해서 아래 구간에서 비중을 좀 많이 실었고요. 일단은 매수 가격은 이 정도 되겠네요. 1595원 라인 1160원 라인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일부 올라올 때 불타기 하고 나머지 추가 매수해서 이 끝에까지 시세는 좀 끌고 가서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대장주가 좀 되지는 못했는데 이 종목 내일도 지속해서 관찰을 해야 될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이슈 독일에서 발표가 남아있죠. 예를 들면 크게 하락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눌림 매매를 조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거래 대금이 이쪽 섹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어제도 거래 대금이 제법 나왔고 오늘도 3천억 가까이 거래 대금 좀 나와줘서 일단 볼 예정이고요. S&T 에너지가 장중한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딱 봐도 주가의 위치가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흐름에 거래 대금도 미미한 수준이라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저는 조금 뭔가 신뢰가 떨어져서 이 종목은 아예 매매를 좀 하지 않았고요. 대성에너지가 원래는 기존에 대장이었죠. 대성에너지가 대장으로 좀 치고 갔었는데 대장이 좀 바뀌면서 흐름이 대장이 좀 바뀌는 모습이 좀 나왔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SH 에너지 화학 좀 많이 올라서 뭐 단일과에 들어갈 수도 있고 투자 경고에 좀 들어갔네. 들어갈 수 있어서 좀 쭉 밀리는 거 이제부터는 좀 기다려서 매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테마가 워낙 변동성이 커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성에너지도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죠. 돈이 이 종목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어요. 6천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4,800억이 들어왔고 오늘은 2천억이 들어왔습니다. 6천억이 들어왔다. 그럼 16,000원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굉장히 높지만은 일단은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GS글로벌도 주가가 높은 위치에 좀 있죠.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져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터질 때마다 5천억 가까운 거래대금 터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생각보다는 많이 거래대금 터지지 않았죠. 강하게 돌파를 해준 구간이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제 지지를 하는지 정도 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 금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다. 특히 이제 독일에서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EU와 유럽의 이 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도 이슈가 될 만한 재료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자, 대주산업이 시간의 상한가를 가더니 오늘도 20% 출발해서 쌍봉 구간을 만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걸 또 돌파하면서 올라갈지 참 보면서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종목인데요. 일단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 위치인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상 들어가고 이거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또 한 차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곡물주가 너무나 말도 못하게 세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대응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이 종목 시장이 또 급락을 하게 된다면 한 차례 더 내일 움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밖에 오늘 뭐 팜스토리라든지 종목군들, 뭐 2등주 성격의 종목군들은 지금은 볼 필요가 없이 무조건 2차 파동, 3차 파동, 설거지 파동 때는 대장주만 봐야 됩니다. 기존의 한일사료가 시장의 대장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대주산업이, 그리고 그 대주산업과 같이 갔던 고려산업이 아마 대장 역할을 하겠죠. 일단 내일장 고려산업도 대주산업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지 정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파묘 관련해서 JC케미칼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가 일단 오늘은 이 콩기름 가격의 급등 이슈가 좀 나왔어요. 시장에 대두 관련해서 유럽에서 판매 제한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콩기름 대란이 나고 있다, 뭐 등등 이슈가 좀 장중에 있었는데 사실은 장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게 반응을 안 하다가 오후장에 동시다발적으로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샘표는 공략을 좀 못했고요. 먼저 올라온 게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이 먼저 좀 치고 올라와서 개인적으로는 신성홀딩스를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돌파짜리 눌림 들어가서 다분할로 좀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위로 다 걸어놓은 거 분할을 좀 꽤 많이 분할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서 얘는 장중에 매매를 끝냈던 종목인데, 사실 이쪽 테마도 이 파뮤 수출이 조만간 재개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뮤 관련해서는 오래 갈 부분은 아니고 전부 다 설거지 테마, 설거지 파동 성격으로 좀 보여줘서 매매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한국항공우주가 카이가 이 7,600억 가량의 콜롬비아 훈련기 수출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 급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이 음봉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고 뚫었을 때의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몇 안 되는 수급주들, 추세 우상향 종목군들은 전부 다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수렴을 하고 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LIG 넥슨을 지난번에 한번 공략을 했었었는데 이 또한 눌리면은 이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 종목은 시장에 급락일 때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 매수를 언제든지 저는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SPC라는 종목도 오늘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강한 종목만, 지금 강한 종목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안 올라가는 섹터, 구태여 물타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굉장히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좀 눌렸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갭 자리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왔죠. 이제는 이 갭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어서 지금은 좀 보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은 자, 해성 DS 많이 밀리면 아래 구간에서 한번 체크를 하고 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렌텍도 여전히 이 갭 자리에 내려온다면 한 차례 봐볼 생각입니다. 자, 그 밖에 UAM 테마를 저는 산업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사실 내려오기만 하면 잡으면 너무 좋겠는데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뭐 이걸 매매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저도 오늘 장 초반에는 공략을 좀 못했다가 밥 먹고 와서 식사로 가니까 약간 좀 반칙이더라고요. 보통 제가 11시 반, 뭐 이때 식사를 하는데 밥 먹을 때 돌파, 밥을 안 먹었으면 아마 돌파를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를 일봉으로 보면 전일의 고점을 뚫어버리면은 이런 자리들, 전일의 고점을 뚫고 강한 거래량이 실리는 당일의 고점을 뚫는 뭐 8,900원 정도 뚫었을 때 이 윗골이겠죠. 뚫었을 때 이 관성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힘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장에 좀 지켜보다가 이 여기에서 보면은 역 헤드앤숄더 그리고 저점을 올려주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약간 상따 개념에 좀 들어갔는데 사실 오늘 이 현상 자리고요. 그러니까 파동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이 파동이 세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기는 약간은 좀 부담이 돼서 좀 매도를 하고 일단 관망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이 쭉 밀렸다가 추후에 뭐 이런 구간에서 기간 조정 성격을 받고 저는 장기적으로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뱃살도 과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의 급등을 주고 파동으로 간단하게 1, 2, 그러니까 1, 2, 3 주고 쭉 밀려서 횡보의 시간을 갖고 다시 크게 이렇게 쌍봉을 만드는 모습이죠. 그러면 얘도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큰 파동을 만들어 주고 쭉 밀렸다가 뭐 2, 3개월 있다가 또 다시 가는 모습,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사실 미 증시가 저는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 뭐가 있나요?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본격적인 대통령님으로 전환을 해서 국정을 운영할 텐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시장에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수위에서 나왔던 내용들 토대로 시장이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인수위에서 만들어놨던 개괄적인 내용들이 실적인 정책으로서 어떠한 흐름을 갈지에 대한 부분을 인수위에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것이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것이며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과는 다르게 훨씬 더 큰 임팩트를 주면서 시장에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나 열성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기보다는 강한 종목 위주에서 뭐 연습을 한다든지 그냥 시장의 감을 잃지 않을 정도의 흐름만 체크를 하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원전 관련해서 이제 한신기계가 오늘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막 매매하라고 하면 하기 쉽겠습니까?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잘 가고 있어서 사실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약수익 정도만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돌파로 좀 들어갔다가 밑으로 좀 깔아놨는데 그건 체결이 좀 안 됐고요. 좀 올라가서 좀 힘이 약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짧게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것 같고, 또 휴림 로봇주 관련해서는 일단 휴림 로봇만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후장에 이 자리 사실은 이 구간을 재돌파했을 때 아마 이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괜찮은 대응이 됐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놓쳐서 매매는 안 했고요. 뭐 짧게 1, 2%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그냥 마무리했던 종목이고요.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매매를 했던 종목분들이 많이 없어서 베셀 상따 정도 하나 했었고,
중간에 펄어비스라는 종목의 자사주 매입 이슈가 좀 발생을 해서 아마 여기에서부터 제가 분할 매수를 빠르게 한 세 차례 정도 위로 매수를 했더니 평단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구간에서 돌파 확인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알렙이라는 종목 매수를 했었는데 이 구간도 돌파죠. 예, 이 자리 돌파로 좀 들어갔다가 이 구간에서는 수익이고 이 구간에서는 수수료 손절만 하고 좀 나왔던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 특별하게 매매했던 종목군들은 많이 없는 상태에서 내일도 아마 해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조금 최근에 강했던 종목 위주에서 일단은 보면서 시장을 관찰하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을 조심하고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HMM 중국 상해 봉쇄가 풀리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견조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좀 올라가게 되면 이런 32,000원 언저리까지는 트라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목표 주가를 조금 올려서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 관련해서 세아제강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죠. 제초소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국에 연관이 된 이 강간 회사는 세아제강이고, 또한 또 다른 강간 회사는 휴스틸인데 둘 다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특징은 실적입니다. 최근에 올랐던 뭐 금강철강이나 고려제강이나 이쪽과는 결이 다르죠.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과 실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의 차이는 명확하게 급등을 하지 않아요. 실적으로 올라간 애들은 올라갔다 눌렸다 올라갔다 눌렸다 하면서 급등을 하지 않고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이라, 테마와 이 테마 종목과 실적 수급 종목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종목군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아주 시장이 잘 버티긴 했지만은 그렇게 저는 만만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 기준을 더 명확하게 칼을 갈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